질병은 웨스트 나일 엔세팔라이티스라 그래서 서나일 뇌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 이름이 좀 복잡하죠. 웨스트 나일이라는 건 나일의 지금 웨스트 쪽이라는 거죠. 나일은 뭐 나일강 같은 거, 이집트의 나일강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지형적인 이름이에요. 여기서 처음 발생을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래서 나일의 서쪽, 그래서 서나일이라고 부르는 거고 엔세팔라이티스는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게 의학 용어인데 뇌염이란 뜻이에요. 뇌염. 그래서 웨스트 나일 지역에서 발생한 뇌염이고 그래서 서나일 뇌염이라고도 부릅니다. 웨스트 나일 뇌염 같은 경우는 요 앞자를 따서 WN 이제 E라고 안 하고 이게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요. 그래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서 WNV라고도 이제 부르고 보통 이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뭐 웨스트 나일 디지즈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WN 디지즈의 D를 따서 D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 질병은 이제 가끔 미국 드라마 같은 데나 이런 데 좀 나오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발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데서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처음에 이게 동부 쪽에서, 미국 동부 쪽에서 시작해서 서부 있는 데까지 나중에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철새 같은 것들이 옮겨서 그랬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공중보건학적으로는 사람에게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뇌염이잖아요. 뇌염. 뇌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걸려서 사망할 확률도 있겠죠. 사망할 확률도 있고 다만 대부분의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감기처럼 하지만 이제 면역이 약하거나 뭐 가령 임산부이거나 아니면은 어린 아이 뭐 나이든 노인 이렇게 면역력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거나 좀 약한 경우에는 감염이 돼서 뇌염에 걸려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서나일 바이러스는 일본 뇌염 바이러스 혈청군에 속하며 모기에 의해 사람과 동물에서 뇌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똑같은 바이러스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우리가 일본 뇌염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그래서 플라비 바이러스, 플라비 비리데 이런 데서 이제 보통 질병을 일으키고, 모기가 옮겨요. 모기가 옮기게 되고, 모기가 옮기는 질병이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강아지에서는 심장상충이 모기가 옮기죠. 그쵸? 그거는 물론 이제 사람에게 전파되는 건 아니지만 모기가 유충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피 속에 그게 이제 딱 들어가면서 동물한테 이제 들어가면서 심장상충 같은 거 이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기가 이걸 옮기는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너스 지금 글씨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U랑 L이랑 바뀌어야 돼요. 지너스 CULEX예요. 큐렉스 종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지너스는 이제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을 갖다 우리가 지너스라 부르고 큐렉스 종이 그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모기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피를 빨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피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뇌염을 이제 일으키게 된다. 1937년 우간다의 웨스트 나일 지역에서 처음 발견해서 이름을 명명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처음 이제 발생이 됐고 처음 발견은 37년이 이었는데 50년간 발병이 거의 없다가 90년 이래로 중동 유럽에서 다시 발병하기 시작하였다. 이거는 원인이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원인이 뭐겠어요? 기후변화 같은 게 이제 지속이 되면서 모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면은 모기가 전파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발병이 뭐 이때 우간다 쪽에 뭐 거의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몰랐을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1937년 뭐 이런 때니까 의료 수준으로 어떤 발병된 걸 이제 잘 확인을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발병되는 거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처음에 미국 동부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동부에서 발생했다가 이게 나중에 서부까지 넘어갑니다. 미 발생 지역이었던 미주 대륙으로의 전파와 확산에 있어서 철새가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동부에서 미국이 이제 되게 크잖아요. 가로로 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동부에서 서부까지 건너가기가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철새가 이제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웨스트나일 그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뒤에 뇌염이 붙잖아요. 그래서 뇌염에 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시면 가벼운 감기 증상을 거쳐서 회복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건강한 사람은 감기를 앓듯이 무증상도 있고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건강한 사람은 감기를 앓듯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면역 부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사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코로나는 특이하게 어린이는 괜찮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나 면역 체계가 이제 무너진 사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린이, 노약자, 면역 체계 약한 사람은 뇌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뇌염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당연히 사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동물에서는 어떨까요? 동물에서는 사람보다는 경미한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만 뇌염 증상으로 죽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인수공통 전염병은 사람이랑 동물이 동시에 같이 감염되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중요도가 어디가 더 있을까요? 당연히 사람에게서 중요도가 더 있겠죠. 동물이 걸려서 죽는지 죽지 않는지는 사실 큰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사람에서 죽냐 안 죽냐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는 사람에서 사망 사례를 이제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동물에서는 증상이 더 경미하다고 합니다. 계절적으로는 여름을 중심으로 발생해서 가을까지 발생이 지속된다. 일단은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전파하는 게 뭐라 그랬죠? 큐렉스라는 모기가 전파한다 그랬죠. 그럼 모기가 활동하는 때가 보통 여름 그리고 이제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이제 신나게 이제 모기가 활동을 하죠. 지금 제 방에서도 제가 2마리 잡았어요 어제. 그래서 계절적으로 당연히 모기가 활동하는 때에 발생이 되게 되고 인수공통 전염병을 보면 그 모기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매개체들이 전파시키는 질병이 꽤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병들은 당연히 모기나 진드기가 주로 활동하는 계절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 계절이 보통 진드기 같은 경우는 가을이 많아요. 가을이 많고 모기도 가을이 많은 편이죠. 그쵸? 다만 이제 모기는 이제 보통 여름에 이제 확 시작해서 가을 정도에 끝나고 겨울이 되면은 잠잠해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이러스는 절대로 세포가 없으면은 증식이 되지 않는다. 증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생존은 가능할 수 있어요. 생존은 가능할 수 있지만 거기서 DNA라든지 RNA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제시키는 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세포든 사람이든 뭐든 일단은 자기 이제 개체를 자꾸 증식을 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본능이죠. 그래서 뭐 동물 같은 경우도 뭐 성주의 같은 게 오면 이제 뭐 교미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종족 번식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되게 하등한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인 목표는 자기가 죽든 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 같은 경우, 세균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좋은 환경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번식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증식이고 번식인데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포가 없으면은 증식이나 번식이 되지 않아요. 세균은 세포 외에서도 그러니까 무생물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영양분만 충분히 있으면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특징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플라비 비리데에 속한 플라비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러스가 뭐 뒤에 비리데가 붙고 바이러스가 붙고 뭐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바이러스도 그 얘네들이 속한 큰 범주들이 있어요. 그런 범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어떤 종의 어떤 속, 뭐 무슨 과, 목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얘는 플라비 바이러스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약 50 나노미터의 지름을 갖는 구형의 엔벨롭드 바이러스. 엔벨롭드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제 요거를 싸고 있는 엔벨롭이 이제 영어로 이제 봉투라는 뜻인데
이런 일종의 큰 이제 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RNA 바이러스고, 그래서 RNA 바이러스가 있고 DNA 바이러스가 있는데 대부분은 RNA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이제 모르셔도 되고, 이건 뭐 유전자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런 얘기고, 생긴 거 보니까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랑 좀 비슷하죠. 바이러스들이 생긴 게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바이러스 보면은 요 안에 자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종족 번식을 한다고 했는데 종족 번식의 1차적인 목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뭐 RNA든 DNA든 이거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복제품을 만들어서 자기 자손을 자꾸 증식을 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쪽에 있고, 겉에 쪽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 뾰족뾰족한 거 막 보이죠? 그것처럼 겉에 막 그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부착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뭐 침투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부착하게 되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증식을 시키게 됩니다. 자, 웨스트나일병은 사람이랑 동물에서 주로 감염되는 질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어디서 많이 걸리냐면 새에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새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레저보어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레저보어가 무슨 뜻이냐면 저수지란 뜻이에요. 저수지. 마치 호스트는 이제 숙주죠, 숙주. 마치 얘가 저수지, 그냥 저수지 물 담고 있듯이 얘가 이런 바이러스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숙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WN 바이러스에서 V라고도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WNV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새들이 막 가지고 있어. 새들은 이것 때문에 죽는 애들도 있고 뭐 괜찮은 애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에선 증상이 좀 경미한 편이고, 그러면은 모기가 왔다가 피를 빨아먹죠. 그럼 바이러스가 피를 통해서 모기한테 갑니다. 그 다음에 큐렉스 종이죠. CULEX. 이 모기가 다시 또 새를 물면은, 안 걸린 새를 물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원래는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모기가 물고 걸리고, 모기가 물고 또 다른 새가 걸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모기가 새만 무는 건 아니죠. 사람도 물죠. 사람도 물고 말도 물어요. 그래서 모기가 새만 물면 좋은데 사람도 물고 말도 무는 바람에, 원래 얘네들은 말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 웨스트 나일병에 원래는 걸리면 안 되는 애들인데, 모기가 물게 되면서 그냥 같이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eople, 다른 애니멀, people이라 사람이라든지 다른 동물은 보시면은 accidental host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인데, accident라는 게 뭐죠? accident? 사고죠, 사고. accident가 사고인데 어떤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걸리면 안 되는데, 이쪽 그룹은 걸리면 안 되는데 우연히 걸렸다는 거예요. 모기가 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새가 제일 중요한 숙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종 이상의 조류, 그래서 조류 쪽에서는 감염이 이것저것, 지금 까마귀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 걸렸죠. 최소 30종 이상의 척추동물에서 감염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나 개가 새를 먹고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써놨네. 모기가 새, 말, 사람 등에게 감염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고양이 등은 새를 잡아먹고 감염되기도 한다. 그래서 새를 잡아먹는 게 꽤 있죠. 뭐 척추동물이 이제 이것저것 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새를 먹고 감염될 수도 있다. 사람 간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그렇겠죠. 왜냐면은 사람은 그냥 모기에 의해서 우연히 감염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이렇게 막 전파시키진 않아요. 모기가 새끼리는 전파를 시키지만 사람끼리는 전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간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만큼 충분한 바이러스 혈증이 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혈증이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막 증식을 해서 피에 바이러스가 이제 잔뜩 많은 걸 갖다 바이러스 혈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드엔드 호스트라는 얘기는 이것도 어떤 얘기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새에서는 사이클을 이루면서 모기가 감염이 되는데, 사람에서는 어때요? 더 이상 사람에게 감염되고는 다른 동물한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데드엔드. 니네가 마지막이다. 사람이 걸릴 경우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걸 뭐 데드엔드 호스트라고 부르는데 모르셔도 되고,
수혈, 장기의식, 수유, 태반을 통한 태아로의 감염도 드물게 가능하나 확실하지 않음. 자,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수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임신을 한다든지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그 이제 태반이라 저기 뭐야 그 탯줄 같은 걸 통해서 영양이 이제 공급이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피와 피가 이렇게 마주치는 굉장히 좀 드문 상황을 통해서는 감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사람끼리는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기의 버티칼 트랜스미션 이건 이제 수직 감염이란 뜻이에요. 수직 감염. 이것도 지금 스펠링이 잘못됐네. 큐렉스라 그랬죠. CULEX의 다양한 모기 종에서 수직 감염이 관찰이 되었다. 이 수직 감염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지금 수직 형태로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직이고 이게 수평이죠. 수직 형태로. 그러니까 엄마 쪽에서 자녀 쪽으로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나중에 이제 알을 까겠죠. 알을 까게 되면은 그 알이 자라서 유충이 되는데 가을에 수직 감염된 모기 유충. 그러니까 위에 이제 엄마가 있겠죠. 엄마가 이제 걸렸을 때 모기 유충. 엄마가 걸렸을 때 이제 알을 낳게 되면은 모기 유충이 WNV인데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보균자 역할을 하여 다음 봄에 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모기를 통해서 이제 수직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자, 일단 사람에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감염된 사람의 70에서 80%는 무증상 감염이다. 모기한테 물리고 나서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걸렸는지를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일단은 걸렸다고 크게 위험한 질병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이 없게 뇌염에 걸리거나 그러면 사망할 수 있고, 자, 발열, 두통, 오한, 무기력, 오심, 식욕감퇴, 근육통 등 다 완전히 감기 증상이죠. 그래서 증상이 있게 감염이 되더라도 그냥 일단 감기 증상을 보이고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지속이 되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려서 이제 크게 홍방 같은 거를 보이고 있고, 1% 미만의 경우 아주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제 운이 없는 경우에 중추신경계 감염이 되어 뇌질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요거는 뇌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중추신경계인 이제 뇌 쪽 같은 데 감염이 돼서 뇌염을 일으킬 수 있고, 뇌염이든 뇌수막염이든 수막뇌염이든 뭐 다양하게 있어요. 뇌 안쪽에서 실제로 감염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 막에서 이제 감염이 되는지 둘 다 감염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척수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죠. 중추신경이라고 하면은 뇌랑 척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 척추 안에 있는 척수를 가리켜서 중추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척수에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일단 1% 미만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질병을 일으키면 10% 정도가 사망할 수 있겠죠. 유아, 고령자, 면역력이 결핍된 환자, HIV인 사람들에게 유발이 된다. HIV가 에이즈예요, 에이즈. 에이즈에 걸리면 에이즈가 뭐의 약자죠?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의 약자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이제 결핍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감염이 돼서 죽는 경우가 있겠죠. 중증인 경우 두통, 고열 등으로 시작하여 두경부 경직, 근육 약화 및 마비, 방향감각 상실, 경련 등의 신경 증상을 보이게 된다. 일단 뇌염을 보이게 되니까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경련 같은 신경 증상 같은 거 보일 수 있고, 더 심하면 전신성 마비와 혼수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신경계 증상은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회복되더라도 후유증은 거의 평생 동안 지속이 된다. 당연히 뇌 같은데 질병이 있거나 뇌염이 있거나 하면은 그 후유증이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말이 걸렸을 때 이제 문제인데, 보통 말은 백신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말을 많이 애완용으로 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자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 말이 있고 그걸 갖다가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 이제 마당 같은 데가 넓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농장 같은 데다가 맡겨놔요. 그럼 농장에서 이제 돈을 조금 받고 키워줘요. 돈 뭐 많이 내지도 않는 것 같아요. 키우면서 자기가 그 말을 막 5마리씩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말을 타러 가요.
말을 타러 가서 농장에서도 타고 뭐 자기 타고 싶은 데 타겠죠. 그리고 또 맡겨놓고 와요. 그런 말을 갖다가 트레일 홀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기가 많이 키우기 때문에 말도 전부 다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데 그 백신 중에 하나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있어요. 웨스트나일 우리가 앞에서 파상풍 배웠죠. 파상풍이 말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상풍 백신도 맞고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도 맞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맞아요. 그래서 7종 백신도 있고 5종 백신도 있고 백신이 다양하게 있어요. 어쨌든 웨스트나일은 보통 같이 포함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이 걸려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영어로 지금 써놨는데 뭐 여러 가지 신경 증상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다리가 약해진다든지 머슬 트위칭은 근육이 막 이렇게 경련 비슷하게 일으키는 거고 스텀블링은 막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릴 수도 있고 패럴라이시스라 그래서 막 마비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신경 증상이죠. 근데 말이 가격도 있고 덩치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경 증상을 보이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을 맞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나 고양이도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크게 그런 증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따로 백신은 보통 하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에 효과적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치료는 보통 바이러스는 치료법이 없어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나온 게 있긴 한데 그렇게 효과가 막 이거 먹으면 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엄청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별로 또 치료제도 조금씩 다르고 우리가 그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메르스 걸렸을 때 먹었던 게 뭐죠? 타미플루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바이러스 제제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요거를 딱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제는 걸린 다음에 먹는 게 치료제고 그렇게 치료를 못하니까 애초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백신을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대증요법이라는 게 뭐죠? 증상에 대응하는 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고, 그쵸?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있는 것 같으면 항생제를 주고, 구토를 하면 토를 억제하는 걸 주고, 설사를 하면 뭐 설사를 억제하는 걸 주고, 콧물이 나면 콧물과 기침을 하면 콧물 기침 약을 주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일단 입원시켜놓고 열나면은 해열제 주고 약간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증요법, 증상에 그냥 대응해서 약을 줘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로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 백신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을 보통 이제 필수적으로 접종을 시킵니다. 인체용 백신이나 치료약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막기가 쉽지 않은 질병이죠.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서로 모이는 거 자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이 어느 정도 되죠. 근데 이거는 뭐가 옮기죠? 모기가 옮겨요. 그러면은 모기를 갖다가 막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진 않죠. 그래서 결국은 예방하는 방법이 모기를 어떤 식으로 막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기를 어떻게 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을까요? WNV를 어떻게 막을까요? 하는 그냥 안내서 같은 포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옷에다가 뭘 뿌리고 있죠? 이게 지금 살충제예요, 살충제. 그래서 밖에 이제 나갈 때나 이럴 때 웨스트나일이 많이 걸리는 지역에 있으면은 살충제 같은 거 잘 뿌려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짧은 거 입지 말고 이렇게 이제 긴 소매 옷 입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집 근처에 물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 이걸 좀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 모기가 잘 살죠, 그죠? 그래서 모기들이 증식하고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 관리를 좀 해주고 요 큐렉스종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방충망 같은 거 뜯어진 거 있으면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떤 옷들은 살충제가 아예 도포가 되는 옷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옷 입고 다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fight the bite. 그래서 바이트, 모기가 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웁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터를 지금 만들어서 나오게 되고. 자, 처음에 어디서 발생됐다 그랬죠?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 나일강 서쪽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발생이 돼서 어, 다른 데로 조금 막 전파가 되다가 그 다음 유럽으로 올라가네요. 유럽으로 올라가서 자, 미국에 이제 전파가 돼요. 2000년대 동부에 처음으로 전파가 돼서 여기서부터 서부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미로도 넘어가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아로는 안 넘어왔죠. 동아시아로는.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 발생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북미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편이고 한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 지도인데, 처음에 이게 동부에서 이렇게 뉴욕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시작돼서 여기 이제 건너옵니다. 지금 퍼지고 있죠. 지금 색깔 칠한 부분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곳이고, 빨간색은 지금 엄청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 2002년 되니까 막 빨간색도 많이 생기고 막 넘어오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영역이 커졌어요. 2003년 되니까 지금 뭐 이만큼 됐어요. 거의 서부까지 지금 다 넘어왔죠. 많이 발생한 데도 있고, 2004년 되니까 조금 발생률이 줄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끝까지 지금 다 넘어왔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동부 쪽은 발생이 줄고 서부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와서 문제가 지금 많이 됐고, 2007년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 감시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2011년 법정 감염병 제4군으로 변경되어 전수 감시 체계 운영 중. 그래서 우리나라도 발생이 안 됐지만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어요. 그 큐렉스 종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똑같은 종이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감시하고 있고, 2012년 아프리카 기니에서 감염되어 증상 발현 후 국내에서 확진된 최초 국외 감염 사례 보고가 됐고, 어쨌든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일단 감염이 돼서 들어온 거니까 아프리카, 동유럽, 어쨌든 모든 지역에서 지금 뭐 지속 발생 중, 그쵸? 한국이나 뭐 동아시아 쪽은 아직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010년에서 2016년도에 16년도에 흑산도랑 홍도에서 폐사한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이게 새가 많이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다 죽은 애들을 이제 모아다가 웨스트나일 혹시 있나 감염 여부를 조사했더니까 다 음성이 이제 나왔다. 지금 이제 기후변화가 되면서 모기가 사는 곳이 막 늘어나고 무릉덩이 같은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모기도 옛날에는 뭐 가을철 되면 확 줄었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꽤 오래까지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기의 증식도 그렇지만, 철새 같은 것들도 어때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